작고 소소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도 그만큼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얘기 MVP 공동체 미디어 성동구 김기현 시민제작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층간소음이잖아요. 네. 그럼 김기현 시민제작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만들어진 지 17년 된 아파트 중간층에서 네. 10년째 살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인데요. 네. 예, 제가 사는 동안 그 맨 꼭대기층인 윗집에 입주 가족이 3번 바뀌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층간소음을 겪었고요.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서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게 힘들다고 하실 정도면 층간소음이 대체 얼마나 심했던 건가요? 우선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위층에서 들려주는 모닝콜 소리로 기상을 했습니다. 그럼 모니터 소리가 들릴 정도인 거예요? 그러게요. 아침 6시면 진동 소리가 안방 네. 천장과 벽면에 울려서 강제 기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윗집 가족들이 거실이나 주방 그리고 어느 방을 지나는지를 그 발망치 진동으로 네네. 인한 천장 울림으로 다 느껴질 지경입니다. 특히 그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인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요. 네. 그 집안에서 다닐 때 걷지 않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갈 때나 거실을 다닐 때면 더 천장이 요란하게 울리죠. 그럼 이렇게까지 되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위층에는 말씀해 보신 거예요? 네, 시도들을 했었었죠. 어떤 시도요? 휴대폰 진동 알람은 마침 그 윗집 남편분과 네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주 일찍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길래 네네. 그 진동음이 이제 바닥과 벽을 타고 내려와서 6시면 같이 깬다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했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후로는 진동 알람에서는 해방이 됐었는데 네네. 그 발망치 소리는 아이가 뛰는 소리는 일상 소음이고 저들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서로 감성을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참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뛰는 소리가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위층에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수험생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발을 굴러가지고 그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 질문을 드리자면 진행자님은 혹시 어떤 집에 사시나요? 전 아파트요. 네, 그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는 전체 주택의 77%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보다 이제 앞선 2013년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88%? 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을 했다 이 정도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층간소음에 시달린 경험이 있거나 또 현재 저처럼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네. 국민 대다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들이 거기서 그 댄스를 한다면서 막 꽁꽁거리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치면서 그냥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들어오면 여전히 뛰는 거야, 그냥. 들고 뛰어다니지. 밤에 뒤척거리면 잠도 못 자. 성질 나쁜 사람은 싸움도 혼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같이 탈 때가 많아. 그 꼴도 보기 싫고, 보기 싫어, 진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또 아래층이 위층에 오히려 또 보복 소음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인터넷 포털이나 쇼핑몰에 검색해 보시면 층간소음 보복령이라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판매 중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실제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은 자칫 서로 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쵸. 네, 이웃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네. 발생하기도 하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답은 층간소음에서 경찰이 중재할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안도 없다. 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처벌을 받아도 이제 그 경범죄 처벌, 인근소랑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랍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웃끼리 결국에는 층간 소음으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나 이제 건물주죠. 네네네. 이게 그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소음을 중단하거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층간소음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 측은 네.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네네. 층간소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는 방법보단 메모나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방안인데요. 저도 뭔가 들었을 때는 사실 뭐 대면으로 둘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뭐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또 네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지가 않나면 네네.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네네.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를 통해서 네.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사실 그 실효성은 회의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사자들끼리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기가 힘이 드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누군가는 이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그다음 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오늘 전화했을 때 신청을 하면은 이게 나는 오늘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2개월이든 3개월이든 9개월까지 걸린다면은 사람들이 아예 그걸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어떤 대응하고 관리입니다. 정부기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지금 많이들 또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그럼 신청을 해도 빨리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딱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약 90%의 조사 대상이 네.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다고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네. 그 관련한 분쟁과 사고가 급증하면서 나아진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거 큰일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공동주택 설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차상권 소장의 의견입니다. 정말 어떤 구조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 네네. 기둥 구조에는 벽식, 기둥식이 있는데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조사를 해보니 네. 95.5%가 벽식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벽식 구조는 네. 기둥식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데요. 네네. 하지만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윗집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벽식 구조로 인해서 10층에서 아이들이 뛰는데 네네. 9층뿐이 아니고 8층까지도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공사비가 기간 단축을 이유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공법을 쓰지 않는 건설사나 네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며 국민들에게 인내와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을 때의 그 성능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제 최소 기준은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준안을 강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공회사에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핑계로서 그렇게까지 시공회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참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들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들어보면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결국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배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웃들의 잘못으로 가잖아요. 이게 또 이웃들만의 잘못은 아닌 느낌이 들어요. 네. 층간소음의 원인은 분명 이웃 사이뿐만이 아니라 건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조심하고 이 갈등을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바로 한창 그 에너지 넘치는 10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돌 때부터 그 집에서는 뛰지 마라. 뒤꿈치 들고 걸어라 하는 잔소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뛰기 마련이고 또 내 집에서는 편안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약간 좀 한켠에 응어리로 나오셨었나 봐요. 네, 늘 미안하죠. 그래서 그 층간소음의 갈등을 이웃 간의 분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부 기관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지만 점점 뭐 구조적인 것도 해결을 하면 다들 뭐 자기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